안녕하세요. 거북이 혈색부록의 거북이입니다. 우리가 평소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고 있는 말이 실은 내 인생에 기적을 일으키는 마법의 주문이라며 이 말로 인해 인생이 180도 바뀐다면 믿으시겠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세요. 그런 게 어딨어요? 저는 처음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저를 살린 인생책이 제 인생을 바꿔놓기 시작했죠. 제 컨텐츠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이 책을 통해 많은 분들이 운이 풀리는 인생을 경험하셨는데요. 바로 이혁빛 우주님 시리즈 첫 책, 이혁빛을 진 내게 우주님이 가르쳐준 운이 풀리는 말버릇입니다. 복습용으로 댓글에 링크 달아놓을 테니 참고해주세요. 여기서는 이혁빛을 진 저자이자 주인공인 고이케 히로시가 앞뒤 꽉 막힌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주님을 만나고 말버릇을 고치기 시작하며 어려움을 이겨내고 차근차근 문제들이 해결되며 원하는 삶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빚을 다 갚고 문제를 해결했다고 끝, 만사 오케이냐?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중요한 승부는 이제부터입니다. 지금까지는 운이 풀리는 인생을 경험했다면 오늘은 이혁빛 우주님의 새로운 시리즈, 따끈따끈한 후속편인 이혁빛을 갚은 내게 우주님이 가르쳐준 기적을 일으키는 말버릇과 함께 이제는 인생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적을 일으키는 마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랄라랄라라 랄라랄라라.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시간이 왔습니다. 히로시의 샤워타임. 네, 그렇습니다. 2억 원의 빚을 끌어안고 허덕이던 나, 고이케 히로시가 우주님을 만난 것이 벌써 9년 전의 일이에요. 어느 날 샤워를 하다가 폭포 같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샤워헤드에서 불쑥 나타난 모이칸 헤어스타일의 우주님. 우주님의 줄부채에 수없이 얻어맞으면서 말버릇을 바꾸고 행동을 바꾼 덕분에 달라진 나의 인생 역전 이야기. 그 결과 모든 빚을 완전히 변제하게 되었어요. 어젯밤 우주님과의 발포주 건배는 정말 감동적이었어. 샤워헤드에서 기세 좋게 뿜어나오는 물줄기를 머리부터 뒤집어 쓰면서 우주님이 처음 나타났던 날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래, 이제 나는 우주님의 줄부채에 얻어맞지 않아도 돼. 왠지 섭섭한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 얻어맞는 건 정말 싫었어. 우주님은 줄부채 휘두르는 걸 정말 좋아한다니까. 왠지 모르게 시원섭섭한 기분을 느낀 나는 샤워헤드를 마이크 삼아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좋아하는 체커스의 음악을 한 소절 끝냈을 무렵 히로시, 너 여전히 음치구나? 기분 좋게 부르면 되지. 듣는 사람도 없는데 뭐. 이? 그런데 누구지? 누가 있나? 두리번거리는데 익숙한 소리가 또 들려왔습니다. 히로시, 이 샤워헤드는 내가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문이니까 네 돌머리에 함부로 갖다 대지 마. 우주님? 이 말도 안 되는 우주님이 왜? 말도 안 된다고? 그게 왜? 뭐가 궁금한데? 어젯밤에 빚을 모두 갚은 기념으로 건배를 하고 완전히 떠나지 않았습니까? 이 샤워헤드를 통해서요. 그래서? 그래서라뇨. 왜 또 나오셨어요? 뭐? 또 나와? 나를 무슨 뱀장어 취급을 하네. 이 건방진 돌머리가. 어제 말했잖아. 또 보자고 히로시라고. 예? 또 보자는 말이 하루 다음 날인 오늘이라고요? 너 설마 빚을 모두 갚았으니까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헤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예,
그렇게 생각하긴 했습니다만. 그래, 그랬을 거야. 그런데 왜 또다시 오셨습니까? 왜 왔냐고? 당연하잖아. 빚을 모두 갚은 내게 우주로부터 온 진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왔지. 진짜 중요한 메시지라고요? 그럼 지금까지 알려준 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무슨 헛소리야. 네가 지난 9년 동안 배운 건 잘못된 말버릇을 교정하고 꽉 막혀있던 우주 파이프를 청소하는 일이었어. 그럼 앞으로는요? 빚을 모두 갚았다고 들떠있는 내가 꼭 명심해야 할 법칙이 있지.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도 아, 정말 행복한 인생이었어 라고 할 만한 인생이어야 하지 않겠어? 이른바 기적을 일으키는 특별한 말버릇을 가르쳐 줄 테니 잘 들어. 오, 아직도 비장의 카드가 남아있으셨어요? 비장의 카드는 무슨? 이건 인간들이 지구로 오기 전 영혼의 존재였을 때 우주가 이미 너희에게 가르쳐 주었던 거야. 그렇다면 저도 이미 배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누구나 이미 다 배웠어. 하지만 대부분 잊어버린 채 살고 있지. 이 비법을 기억해내면 기적 같은 건 일상 다반사로 일어나게 되어 있어. 그런 비법이 있다고요? 왜? 의심스러워? 뭐 그렇다기보다. 쉿. 지금부터 알려줄 테니까 귀나 입 가까이 대. 우주님은 제 귀에 입을 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어나기 바라는 것만 말로 표현하는 거야. 일어나기 바라는 것만요? 아니, 그건 그렇고 왜 아무도 없는데 굳이 귓속말을 하세요? 거참 꽤 성가시게 캐묻네. 그야 이쪽이 극적으로 보이니까 그렇지. 어쨌든 일어나기 바라는 것만 말로 표현하라고. 이것이 자신의 우주를 마음껏 실현화시키는 비법이야. 이걸 할 수 없으면요? 이번에는 빚이 20억이 될 거야. 말도 안 돼요. 2억을 갚는 데에도 죽을 힘을 다해야 했는데 또 빚을 진다고요? 그것도 20억? 장난해요? 말도 안 됩니다. 지금의 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렇지. 고등학교를 졸업한 해 자동차 면허를 취득한 뒤 한껏 들떠서 할부로 스포츠카를 구입하고 그 다음날 운전 실수로 전신주를 들이받아 폐차시키는 그런 수준에 해당하는 인간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 에이, 그런 무슨 섭섭한 말씀을. 너는 이제 간신히 말버릇의 초급 단계를 수료했다고 볼 수 있지.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초급이라고요? 저는 중급 정도는 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이고, 꿈도 야무지다. 그래서 이대로 가면 20억을 빚질 수도 있다는. 그건 정말 싫어요. 그렇지? 오랜만에 그 대사를 한번 읊어볼까? 그 대사요? 너의 주문은 이미 전부 이루어졌어. 예,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지요. 하지만 2억이나 되는 빚을 모두 갚고 행복해진 지 얼마 안 됐습니다. 2번 다시 빚 따위 지고 싶지 않다고요. 사기를 당하고 싶지도 않고 식비에 쩔쩔매고 싶지도 않고 청구서 빚더미에 묻혀 살고 싶지도 않아요. 빚쟁이들에게 쫓기고 싶지도 않고요. 그거야 그거. 그 말투. 일어나기 바라지 않는 것을 말로 표현하면 안 된다고. 예? 무슨 말씀이신지. 일어나기 바라지 않는 것을 말로 표현하면 그건 역시 우주로 보내는 주문이 돼. 일어나기 바라지 않는 것을 말로 표현하면 안 된다고요? 특히 너처럼 진흙탕 속에 빠져있던 인간은 2번 다시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 그건 싫어. 라는 말을 지나치게 많이 중얼거리거든. 그게 문제야.
앞으로 내가 이 줄부채로 그 잘못된 버릇을 단단히 고쳐주겠어. 빚을 모두 갚고 맞이한 8월의 어느 날. 와, 빚이 없는 여름이라니 이 상쾌한 해방감. 저는 올 여름이야말로 아이들과 진심으로 마음 편히 놀아야겠다고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빚을 갚느라 정신없이 살았던 시절, 제가 우주에 보낸 주문도 이것이었어요. 나는 아내와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함께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고 있다. 빚이 있어도 웃음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 노력해준 우리 가족. 빚을 모두 갚고 맞이한 여름은 그 어느 때보다 각별했습니다. 제 마음은 바다로, 산으로, 강으로 캠핑을 가고 싶다는 생각에 들떠 있었어요. 물론 가슴속에 한 점의 걱정도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네, 맞아요. 캠핑을 가거나 놀러 갈 때 가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외상 문제가 늘 머릿속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자동차를 몰고 가게로 향하는 도중에 은행에 들렀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자 우주님이 말을 걸어왔어요. 이봐, 히로시. 와, 우주님, 오늘은 꽤 덥네요. 이런 날은 굳이 안 찾아와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괜히 숨이 막힌다고요. 도대체 무슨 일이세요? 뭐야? 그런 신뢰되는 말을 하다니. 야, 히로시. 예, 말씀하시죠. 오늘 아이들과 강으로 놀러 가야지. 네? 무슨 말씀이세요? 어제 다녀왔는데요. 어제 다녀왔다고 오늘 또 가면 안 되냐? 어제 갔어도 오늘 또 갈 수 있는 거야. 그렇게 놀러만 다니면 또 지옥 같은 빚더미 올라앉는다고요. 응? 지금 그 말은 우주로 보내는 주문이냐?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유도 좀 하지 마세요. 유도가 아니야. 어쨌든 강에 가서 놀고 와. 무리입니다. 뭐라고? 히로시, 감히 우주에서 온 힌트를 무시하겠다 이거지? 아니, 무시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는 힌트를 곧바로 무리라고 받아치다니. 힌트를 주자마자 0.5초 만에 거절할 정도라면 그 이후의 말들은 모두 변명일 뿐이야. 가게에 예약 손님도 없으면서 뭘 그렇게 바쁜 척이야? 예약은 없어도 누군가 찾아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애당초 가게가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쉰다는 것 자체가 당연히 무리 아닙니까? 언제 고객이 찾아올지 모르는데요. 이봐, 지금 당연히 무리 아닙니까? 라고 했어? 그건 주문으로 받아들이면 모든 건 끝나는 거야. 아니, 잠깐만요. 뭐가 잠깐이야. 그러니까 너는 아직도 그릇이 작아. 그래, 우물안 계곡이라고. 그릇이 너무 작아. 어쨌든 나는 확실하게 전달했다. 그렇게 말하고 우주님은 사라졌습니다. 그날 가게는 매우 한가해서 전화 한 통도 걸려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말부터는 빗줄기가 이어졌고 결국 아이들과는 여름방학 동안 강으로 다시 놀러갈 수 없었습니다. 아, 이럴 줄 알았으면 그날 아이들과 함께 강으로 캠핑이나 갈걸.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우주의 힌트는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곧바로 행동으로 옮겨야 비로소 의미가 있는 거라고. 네, 맞아요. 히로시, 빚을 모두 갚은 뒤에 뭐라고 했지? 앞으로는 가족을 최고로 행복하게 해줄 거야 라고 했잖아. 그래서 내가 힌트를 준 거야. 네, 그렇죠.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주에서 주어지는 힌트에 대해 무리야 라는 말은 금지야. 나는 가능한 것, 당장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행동으로 옮기면 소원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만 힌트로 주는 거야. 네가 하는 말은 모두 우주로 보내는 주문이라고 했잖아. 말을 하는 행위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
말을 하면 그것이 현실이 되지. 말하다는 내놓다와 일맥상통해. 우주로 보내는 주문을 내놓는다는 것이지. 따라서 입 밖으로 나온 말은 지구상에서의 가장 강력한 주문이야. 그런 의미에서 말은 곧 주문이며 기적을 일으키는 마법이지. 말 그 자체에는 옳고 그름이 없고 우주에도 선악의 판별이 없지만 본인 스스로 가능하면 좋은 느낌이 드는 말을 사용해야 해. 입 밖으로 내뱉는 말이 우주라는 증폭 장치를 거쳐 현실이 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말을 잘 사용하면 어떤 현실도 만들어낼 수 있어. 아무리 밑바닥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해도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다 이 말이야. 히로시니가 그 좋은 예가 되겠지. 물론 그 반대도 있어. 말에 의해 최악의 인생을 살게 될 수도 있지. 히로시니가 내뱉은 할 수 없어, 무리야 라는 말도 한 가지 사건이나 현상에 대해서만 부정하는 게 아니야.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우주로도 전해져 다양한 일들에서 무리라는 결과를 낳아버리고 말지. 비슷한 말로 안 돼, 불가능해, 최악이야 등이 있어. 할 수 없어, 무리야 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지만 그 말을 했다고 해서 내 기분이 나빠진 적은 없는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런 사람들은 이미 감각이 마비된 사람일 가능성이 있겠지. 주의하길 바래. 이제부터는 말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에 주목하고 더욱 긍정적으로 살아보자고. 주말을 휴일로 정한 저는 매일 설레는 마음으로 우주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되풀이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매달 빚을 변제하는 금액이 400만 원 정도였는데 그걸 다 갚았으니 생활에 불편함은 없었죠. 주말이나 휴일에 가게 문을 닫으면 망할 거야 라는 생각은 완전한 착각이었습니다. 이봐, 히로시. 평일에 가게 안 손님의 발길이 끊어졌을 때 우즈님이 갑자기 말을 걸어왔어요. 네, 무슨 일이십니까? 너 주말이나 휴일에 쉬기로 하고 가족과 함께 매년 해외여행을 가고 싶다고 주문을 했지? 네, 그랬죠. 힌트를 주면 뭐든 하겠습니다. 그럼 책을 내보는 게 어때? 책이요? 그야 책을 낼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요. 하지만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아이고, 자각하는 말버릇이 다시 도진 거냐? 아닙니다. 지금 한 말은 취소입니다. 책이라? 만약 책을 출간한다면 우주님의 놀라운 우주법칙 같은 게 될까요? 그게 뭐야? 제목이 너무 촌스럽잖아. 그런 식으로 제 생각을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저는 나름대로 우주님도 등장시켜줄 생각에 그런 제목을 떠올린 건데요. 뭐라고? 등장을 시켜준다고? 네가? 나를? 그러니까 언젠가 등장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아, 그리고 큰 도시 같은 곳에서 강의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책을 낼 수 있으면 그것도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생각한 험상궂은 표정의 우주님이 당장이라도 내리칠 것처럼 줄부채를 치켜들고 있었습니다. 히로시, 네가 빚의 지옥에 빠져있을 때부터 내가 누누이 가르쳐줬잖아. 하고 싶다는 영원히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현실만 실현된다고.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 이러이러하다면 이라는 말을 하면 그런 가정 상태에만 계속 머무른다고. 네, 그랬죠. 도대체 언제쯤이나 그 말버릇을 고칠 생각이야? 그렇습니다. 빚을 모두 갚기는 했지만 아직 빚에 쫓기지 않는 상황에 익숙하지 않은 저는 앞으로의 풍요롭고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한 커다란 꿈을 그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너의 머리는 아직도 빚의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냐? 무엇이라면, 무엇하면이라는 조건을 붙인 주문 역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 쪽에 초점을 맞춘 말버릇이야.
그런 말을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 책을 낼 수 있다면, 큰 도시에서 강의를 할 수 있다면은 영원히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 되겠지. 무엇보다 무엇이라면, 무엇하면은 무서운 마약 같은 말이야. 마약 같은 말이요? 그래. 나중에는 내가 만약 책을 냈었다면, 내가 만약 강의를 했었다면 식으로 과거형의 였다면, 했다면이 시작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그랬다면 지금 멋진 모습이 되었을 거야 라는 식으로 과거에 집착하는 공상만 머릿속에 가득 차게 되겠지. 본인은 전혀 행동하지 않으면서 만약 그랬다면 재미있었을 거야 라는 식으로 평생 허무한 공상에만 잠겨서 살아갈 테고, 그리고 우주로 돌아왔을 때 깨닫지.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네 라고 말이야. 그런 인생으로 만족할 수 있어? 아니요, 아닙니다. 어떻게 하지? 어때? 주문을 다시 낼 거야? 그냥 내버려둘 거야? 다시 내겠습니다. 다시 낼게요. 나는 우주님의 놀라운 우주법칙을 출간했고 강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봐 히로시, 너 지금 뭘 한 거야? 너 아직도 날 못 믿는 거야? 은근히 조건을 걸고 있잖아. 차라리 반대로 주문을 내봐. 네? 반대요? 굳이 책을 내야만 강의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반대가 될 수도 있지. 너의 작은 뇌와 지구상에서의 미미한 경험만으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를 마음대로 정하지 마. 우주는 어떻게 해야 주문이 실현될 수 있는지 너보다 몇 배는 더 잘 알고 있으니까 무조건 우주를 믿는 거야.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걸어온 길과 앞으로 제가 걸어갈 길은 달라도 됩니다. 제게 이런저런 조건을 붙이는 말은 더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 바로 그거야. 히로시,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구체적으로 말해봐. 도쿄에서 우주의 구조와 법칙을 전하는 우주 강좌를 열겠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책을 출판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울 정도로 할 수 없는 이유를 찾으려 하는데, 그래선 안 돼. 어떤 행위에 이런저런 조건을 붙이는 것은 행동을 가로막는 강력한 주문 같은 거야. 인간은 묘한 생물이야. 현실이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고 괴로워도 현재 존재하는 장소에서 벗어나지 않으려 하지. 본래 바라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얻을 수 있는데도 스스로 자신의 행동에 제한을 두는 습관을 가지고 있으니 안타까울 수밖에. 물론 이 습관은 살아가는 기술이기도 하지만 재미없는 인생을 살 수 있기도 하지. 무엇이라면 하면이라는 말버릇은 성가신 족쇄 같은 주문이야. 본래는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당당하게 선언하고 행동하는 게 우주의 원리인데, 가정형의 부정적인 말들이 이런 선언과 행동을 너무나 간단히 중지시켜버려. 아빠가 돈을 더 많이 벌면 엄마가 행복할 텐데 라고 말하는 순간 사실은 눈앞으로 다가와 있는 엄청난 행복을 포기해버리는 결과를 낳아. 돈이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더 많이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자신의 행동을 제재하는 말버릇에 익숙해지면 우주와 영혼을 연결해주는 우주 파이프 또한 막혀버리고 말아. 그러니 명심해. 이 지구를 즐기는데 조건 따위는 없어. 무엇인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이유는 없다고. 단지 주문을 보내고 힌트를 받아들이고 행동하고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즐기면 되는 거야. 모든 신경을 집중해서 자신이 평소에 사용하는 말을 의식해보도록 해. 그리고 스스로 족쇄를 채우는 주문게임 같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자학적인 언어 유희에서 빠져나오자고. 사람은 자신이 한 말에 세뇌당합니다. 자신이 한 말을 진짜로 받아들이고 그 말에 세뇌당하여 그것을 이루기 위해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결국 자신의 말에서 현실이 탄생합니다. 자신이 한 말이 지금의 현실을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건 역시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현실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말을 계속하면 그것은 반드시 현실이 됩니다. 바꿔 말하면 자신의 말에 자신이 세뇌당하고 믿게 되어 현실이 따라오는 것이죠. 지금까지의 저는 줄곧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도 할 수 없었는데 되겠어? 아니, 할 수 없을 거야. 불가능해. 두렵기는 하지만 해볼까? 응? 내가 해낸 거야? 운이 좋았나? 말버릇을 바꾼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으니까 해보자. 할 수 있어.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 지금의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됐어. 해냈어. 좋든 싫든 사람은 자신의 말에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도 꼭 시도해 보시길 바래요. 저는 마음 놓고 우주의 구조와 말버릇에 관한 강좌 개발에 도전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차츰 수강생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알게 되었고 나름의 카운슬링 과정도 확립할 수 있었어요. 우주의 구조나 사람의 심리 문제와 그 해결 방법을 탐구하고 전달하고 또 입력하고 출력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자신이 업그레이드 되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저는 이런저런 경험을 통하여 나름 흥미로운 인생을 걸어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모든 일에 좋아 라고 말하는 습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우주님이 모든 것이 너 자신이라고 생각해봐 라고 알려준 것도 있어서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을 칭찬했습니다. 재미있게도 인생이 내 생각대로 풀리지 않을 때에는 무엇을 보아도 누구를 만나도 저거 왠지 느낌이 나쁘지 않아? 저 사람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아? 라는 식으로 말했지만 내 인생이 예정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이해하자 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말을 바꾸면 우주로 발신되는 주문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며 자신이 예정했던 여정으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업그레이드도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인생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면 신기하게도 부정적인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어느 날 우주님에게 그 이유가 뭔지 물었더니 그야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비슷해 라는 대답이 돌아왔죠. 인생이 뜻대로 풀리지 않는 사람은 인생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사용하는 말을 바꿔야 해. 어쨌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봐야 하는 거야. 눈에 보이는 모든 것에 좋아를 연발하는 것은 기적을 일으키는 가장 강력한 말버릇이야. 네가 빚더미에 앉아 눈물 콧물을 쥐어짜고 있을 때 가장 먼저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5만 번 이상 말하라고 가르쳐줬지? 말로 표현한 것은 반드시 발생하기 때문이야. 이것은 선불을 지불하는 것과 같지. 고마운 일이 일어나니까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반대다.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기 때문에 현실에 고마운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주문은 항상 과거형으로 말해야 해. 우주가 거기에 맞춰 움직이니까. 좋아해도 강력한 주문의 힘이 들어있어. 구체적인 꿈이나 목표가 떠오르지 않을 때도 좋아, 그거 좋은데 라고 말해봐. 우주님의 말씀 이후로 저는 평소에도 좋아, 그거 좋은데가 말버릇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을 들어도 좋아, 그거 좋은데, 어떤 것을 보아도 좋아, 그거 좋은데 라고 말합니다. 하루 종일 좋아, 그거 좋은데 를 연발할 때도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찬가지로 좋아, 그거 좋은데 를 연발하면
정말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주에 소원을 주문할 때에는 명확하게 종이에 적어서 말로 표현하는 게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추상적으로도 인생이 잘 풀리는 방법이 있다면 그건 역시 말버릇을 바꾸는 것이겠죠. 왠지 마음에 안 들어. 왠지 느낌이 안 좋아. 라는 부정적인 생각이나 말버릇은 모두 바꾸셔야 합니다. 왠지 마음에 드는데? 왠지 느낌이 좋아. 간단하지 않나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엄청난 차이를 낳습니다. 한계를 정하지 않는 좋은 느낌에 해당하는 말은 자신이 주문한 모든 소원을 강력하게 지원해주는 최강의 지원자가 되어줍니다. 이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변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왠지 느낌이 좋은 현실이 펼쳐지는가, 왠지 느낌이 나쁜 현실이 펼쳐지는가 하는 것은 늘 자기 하기 나름이라는 말입니다. 어떠신가요? 지금 말을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왠지 느낌이 좋지 않으신가요? 우주의 구조와 법칙을 소개하는 제 책은 발매한 지 몇 개월 만에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가게에도 문의 전화가 증가했고 매상도 쭉쭉 올라갔죠. 그리고 책을 읽은 사람들이 강좌에 연이어 찾아주었습니다. 봐, 말한 대로 되었잖아. 우주님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우쭐한 표정이었어요. 정말이네요. 정말 전부 이루어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내가 빚을 갖고 있는 동안 우주에 주문한 것들이 기적처럼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가족들과 1년에 한 번은 해외여행을 간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쉬면서 가족과 함께 지내지만 매상은 꾸준히 상승세를 보인다. 강연 활동을 하고 책을 출간한다. 아, 그리고 빚을 모두 갚으면 아내가 좋아하는 하와이로 가족여행을 간다는 바람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쉬지 않고 일을 하고 거기에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벌었던 수입의 몇 배, 몇십 배나 되는 수입을 올릴 수 있었죠. 좋아. 이제부터가 승부야. 제가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이자 우주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승부라고요? 아직도 승부가 나지 않았습니까? 뭐? 너 무슨 헛소리냐? 이제 간신히 지구로 오기 전에 계획한 인생 여정으로 되돌아온 것 뿐인데 자칫 방심하면 앞으로 20억의 빚을 질 수도 있어. 네? 아직도 그런 위험이 있나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뭐든 할 테니까 가르쳐주세요. 좋아, 가르쳐주지. 우선 돈을 사용하는 방법이야. 필사적으로 빚을 갚아야 했던 시절의 너는 돈을 사용하는 방법을 거의 모르는 초보자였으니까. 잘 들어. 인생의 여정이 원래 예정한 대로 돌아왔을 때가 중요해. 내 인생은 왠지 잘 풀리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지.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을 때에는 하향 조정되어 있던 인생 여정과 본래 자신의 여정이 아직 교차되어 있는 상태야. 따라서 네가 본래의 여정으로 돌아와 그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이때야말로 네가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대상에만 돈을 써야 해. 진심으로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대상에 쓰는 돈은 행운을 불러일으키는 풍요로움의 원천이 돼. 그러니까 사용할 때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는 일에만 돈을 쓰는 거야. 알아들었어?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대상에만 돈을 사용한다.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잘 기억해. 수중에 돈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돈을 사용하면 너는 다시 빚더미에 올라앉을 수 있는 거야. 그것만큼은 제발. 인생의 전제를 바꾸고 말버릇을 바꾸어 우주에 주문을 내고 행동해 왔다면
높은 층에 도달한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거야. 그리고 그때야말로 새로운, 아니, 본래 자신이 예정했던 상황에 익숙치 않아 마음이 들뜨기 쉽지. 어떤 사람들은 불안해서 지금까지 생활해왔던 층으로 되돌아가고 싶어 하기도 해. 지금은 상황이 좋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질 리가 없어.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말이지. 인생이 잘 풀리기 시작했을 때 더욱 조심해야 하고 이때야말로 자기 자신과 진정한 승부를 내야 하는 거야. 이제 이 지구상에서 지배적인 낡은 가치관, 전제 등과는 완전히 결별하고 자신의 영혼을 새로운 가치관으로 채워야 하지. 이로써 너는 매일 빚에 쪼들리는 생활을 했지. 두 번 다시 그런 생활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일이 잘 풀리기 시작했을 때야말로 돈을 낭비하지 말고 철저하게 적절한 지출을 해야 해. 그렇게 하려면 일단 돈은 좋은 거야. 돈은 늘 내 곁에서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존재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대상에만 돈을 사용해야 해. 돈을 사용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 돈이 행복을 안겨준다는 사실을 매일 실감하면 금전에 관한 개념은 완전히 바뀌고 두 번 다시 빚에 쪼들리는 아래층으로는 돌아가지 않을 거야. 빚에 쪼들리던 시절, 저는 하루를 사는 것이 정말 고통이었습니다. 그저 매일 앞으로 하루만 더 살아보자 라는 생각을 하면서 버텼지만 그 하루가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럴 때 우주님이 나타나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오늘 찾아와준 손님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밝은 미래 따위는 없는 거야. 그 이후 우리 가게를 찾아와준 손님은 정말 진심을 다해 대했어요. 그 손님의 만족이 또 다른 손님을 부르고 나아가 나의 행복한 미래와도 연결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이라는 날은 특별한 날입니다. 사실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 사람들 대다수는 과거를 후회하거나 과거에 발생한 일에 관해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발생하지도 않는 미래를 두려워하고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죠. 하지만 이건 난센스입니다. 어제라는 하루는 이미 지나갔어요. 그리고 내일이라는 하루는 아직 찾아오지 않았죠. 눈앞에 있는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날은 오늘뿐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는 오늘도 최고의 하루였어 라고 미리 선언을 해보세요. 오늘도 최고의 하루였어. 그리고 오늘이라는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 거기에만 집중해서 최고의 하루를 만들기 위해 사세요. 그렇게 하면 신기하게도 후회나 고민 따위에 낭비할 시간이 없어집니다. 평생을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단 하나, 오늘을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지구로 찾아온 날부터 우주로 돌아가는 날까지 우리는 줄곧 오늘을 잘 살아가면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을 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2억 빚을 갚은 내게 우주님이 가르쳐준 기적을 일으키는 말버릇과 함께 했습니다. 말버릇과 나의 실천으로 상황이 좋은 쪽으로 변하고 인생이 잘 풀린다라는 느낌이 들 때, 지금이 정말 좋은데 잘 풀려서 왠지 불안하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고생을 오랫동안 한 사람들은 그 불행에 익숙해져 자칫 마음을 놓으면 나도 모르게 불행을 다시 부른다고 해요. 이것을 조심하셔야겠죠. 그리고 지금에만 안주할 게 아니라 여기서 한 단계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할 텐데요. 2억 빚을 갚은 내게 우주님이 가르쳐준 기적을 일으키는 말버릇은 이 과정을 잘 풀어낸 책이에요. 1편처럼 엄청난 극적인 상황은 없지만 내가 간과하고 있는 것들을 차근차근 잘 살펴보고 지금 이루는 일을 잘 유지하며 성장하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말로 기적을 일으킬 준비 되셨죠?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말버릇 함께하며 마무리할게요. 오늘도 최고의 하루였어. 좋아. 그거 좋은데? 됐어. 해냈어.